하이로 누나 믿지 알지 맞지? 엣지 관사 언니입니다. 카우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 제가 어제 점을 빼고 이제 회복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생각보다 안 아프더라고요. 제가 오늘 심지어 일까지 했는데 손님도 평소보다는 많은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뭐 통증이나 이런 건 없어서 진짜 다행인데 약간 이쪽에 피가 약간 좀 철철 아직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병원에 전화해 보니까 제가 한 점 제거 방식은 피가 조금 며칠 동안 철철 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처치했고 저도 이제 새롭게 안 사실인데 점 빼고 나서 뭐 얼굴점 같은 자그마한 거 말고 좀 이렇게 피가 철철 나는 그런 점을 뺐었을 때는 듀오덤보다는 메디폼을 붙이고 그리고 피가 멎을 때 듀오덤을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물이 나거나 피가 많이 날 때는 메디폼 먼저 붙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피가 멎었다 싶으면 이제 듀오덤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어제 점을 뺐지만 몸 컨디션이나 정신 컨디션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재미난 게 뭐냐면 점을 빼고 뭔가 나에게 변화가 있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진짜 뭔가 변화가 생기니까 놀랍기도 하고 하지만 어제 뺐으니까 이 변화가 조금 더 일시적인 게 아닌지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는 말씀을 드리긴 지금 어렵고 나중에 따로 점에 관련해서 컨텐츠 짜보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이제 남성분들 조금 위주로 약간 컨텐츠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여자분들을 위한 컨텐츠. 근데 뭐 남자분들도 보셔도 도움은 되실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괜찮은 남자가 돼야겠다라는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영상은 제목에 남자가 붙던 여자가 붙던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남자든 여자든 보시면 남자들을 위한 영상을 제가 올렸다 하더라도 여성분들께서 그걸 보시고 난 이런 여자가 되도록 해야겠다. 어, 나는 이런 성격 가지고 있지만 이런 여자가 돼보도록 노력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특정 성별 상관없이 보시면 되지만 오늘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자들만 봤으면 좋겠긴 해. 왜냐면 약간 좀 약간 적나라하게 약간 제가 팩폭이 너무 과하게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약간 좀 약간 살짝 걱정돼요. 하지만 제가 팩폭을 하더라도 어쨌든 나쁜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자분들을 위한 컨텐츠 남자가 여자한테 진심일 때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여자애들이 이렇게 양아치들만 이렇게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들 덕분에, 그러니까 내가 남자 보기 좋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주변에 하도 남자로 인해서 산전수정, 똥중정 겪은 그 여자들 간접 경험을 막 하다 보니까 남자 보는 안목이 늘어난 것 뿐이에요. 그들의 그 어떤 숭고한 희생이 없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나 그런 의문이 들어요. 아무튼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남자가 여자한테 진심일 때 나이를 안 따집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나이를 안 따진다고 해서 나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여자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여자한테 진심이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냥 여자의 나이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남자가 저는 이제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죠. 왜냐면 지금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여자의 나이를 아주 어린 여자를 좋고 싫고 이런 것도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특정한 나이대 여자들을 너무 과하게 선호하는 게 나는 솔직히 그게 과연 좋은 남자일까 싶어요. 내가 이런 말 하면 너무 직설적이라서 죄송하긴 한데 나는 꼭 무조건 20대 여자만 만날 거야. 혹은 난 20살 여자만 만날 거야.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혹은 나는 무조건 50대 여자만 만날 거야. 나는 무조건 40대 여자만 만날 거야. 이런 게 좀 나는 좋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나이가 어린 여자를 괜찮다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상대가 미숙해도 내가 이해를 하겠다는 뜻이고,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겠다는 거는 나보다 삶의 경험이 많은 그 여태까지의 삶이 맞든 틀리든 그 여자를 뭔가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무의식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여자가 좋아, 나이 많은 여자 좋아, 뭐 이런 걸 따지는 남자 말고 그냥 자기한테 얻어 걸리는 여자가 나이가 많든 적든 따지지 않는 남자. 그런 남자가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그런 남자가 트루 러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제가 나중에 또 심오하게 말씀드릴 건데 여자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이랑 어릴 때랑 자기 자신의 상태도 다르고 그리고 꼬이는 남자도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은데 뭔가 남자들이 지극정성이다? 이러면은 되게 그 남자분이 굉장히 진짜 정말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음. 저는 남자들이 여자를 정말 진심이냐 아니냐 그거를 정말 확인사살할 수 있는 나이가 난 30대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연락을 잘 하고자 합니다. 남자가 연락이 안 될 때는 뭐라고요? 남자가 연락이 안 될 땐 뭐야? 상중, 그러니까 죽었을 때, 옥중, 감옥에 갇혔을 때.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진짜 너무 바쁘면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나에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지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영상의 내용은 너 나랑 사귈래? 혹은 우리 무슨 사이야 했을 때 확실하게 사귄다고 남녀 둘이가 서로 이렇게 딱 확실하게 그러니까 연인 이상의 상태에서 트루러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귀기 전이랑 사귄 후랑 결혼했을 때랑 이런 태도가 다 다른 남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썸이거나 썸에서는 뭐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남녀가 이성적이지 않은 그 관계랑 썸일 때랑 연애랑 제가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다르거든요. 까칠해요. 연인 사이가 아닌 이상은 제가 굉장히 까칠하고 선도 잘 긋고 철벽도 진짜 잘 치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도 잘 안 해요, 남자랑. 제가. 하더라도 이게 그 어떤 남사친과 연락을 부여잡고 있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마디 이렇게 카톡하고 그냥 끝내고 오랜만에 연락한다든지 말든지 씹을 때도 있고 전화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연인 사이가 아닌데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상대방한테 진심이 아닌 게 아닌 거죠. 왜냐면 관계에 대한 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인 사이일 때의 어떤 진심.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인 사이가 아닌데도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좀 나를 좀 좋게 볼 확률이 크다라고는 대충 이제 캐치는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바빠도 연락이 아예 진짜 막 며칠째 감감무소식이다. 이거는 사실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좀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할게 하고 나중에 연락한다고 했으면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락한다고 했을 때 그 약속을 꼭 지키는 남자. 그런 남자가 여자들한테 진심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여자분들이 막 헷갈려 해요. 근데 연락이 무조건 잦게 자주 한다고 해서 또 진심이라는 보장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각도로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제 뭔가 지할 말만 해. 연락을 나한테 자주 하는데 지할 말만 해. 그럼 사실은 그거는 그 여자를 위해서 연락한 게 아니라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생각해서 연락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어머머머. I'm so sorry. 팩폭 소리. 아우, 내가 또 이렇게 팩폭을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또 팩폭을 해버렸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연락을 자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심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제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내가 남자인데 일을 하는데 바빠. 너무 몸이 힘들어 눕고 싶어. 근데 어떠한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거나 혹은 그 여자랑 사귀고 있으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만나러 달려간다. 그럼 진짜 이 남자는 엄청 진정성을 가진 거죠. 왜냐면 이 시간이라는 거는 돈 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귀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한테 시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걸 되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쓰건 적게 쓰건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이게 100% 진심이라는 보장은 없어. 근데 이 여자가 좋아서 돈을 많이 쓸 수는 있겠죠. 근데 단순히 많이 쓰니까 얘는 나한테 진심이야 라고 생각했다가는 그것도 약간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얼마큼 진정성을 가지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느냐 그걸 보셔야지 단순히 시간과 돈만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 남녀 평등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거의 물론 예외들이 있겠지만 이제 뭐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리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남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데이트 비용을 내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남자가 또 그 나이 많은 여자를 위해 또 돈을 쓴다는 것도 그것도 진짜 쉽지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남자가 나한테 사탕 하나라도 사준다면 사실은 그게 고마워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뭐 금액 뭐 이런 뭐 어떤 선물이냐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나한테 돈을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감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남이 힘들게 번 돈이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해야 되고 본인들도 일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돈을 번다는 것도 쉽지 않고 쓴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돈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의 돈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남자들이 함부로 이렇게 여자한테 돈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저 만나는 남자는 왜 돈을 안 쓸까요? 라고 말하면 저는 딱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본인의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남자들이 돈을 봐가면서 쓴다고 말하기는 난 또 그것도 얘기하기가 좀 참 뭐한데 그렇게까진 아니지만 남자들도 이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자한테 막 이렇게 돈 쓰는 거는 진짜 그냥 아주 어린 나이 때? 그때 외에는 남자들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결혼과 이 어떤 여자 그 사이에서 이제 계속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남자가 돈을 나한테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게 진심이기 때문에 100% 돈을 쓴다고 말하기도 뭐하지만 아예 안 쓴다는 건 솔직히 본인의 가치를 남자가 못 느끼고 있을 확률이 커요. 아우, 아우, I'm so sorry, 팩폭 소리. 그니까,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남자는 이 여자를 내 결혼 상대자로 혹은 난 진짜 이 여자한테 너무 진심이야 하면은 없던 돈도 만들어내서 쓰려는 노력이라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가 지금 돈이 있건 없건 그런 많이 쓰건 안 쓰건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이 뭔가 돈이 지금 많지 않아도 나를 위해 뭔가 쓰려는 노력을 한다. 그런 남자는 지금 돈이 없더라도 정말 언젠가는 나중에 정말 돈이 많아질 확률이 큽니다. 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는 진짜 근데 몰라요. 내일 모레 이렇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냥 뭔가 어떤 여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노력을 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인 남자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 되지 않더라도 그런 남자를 마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뭐가 없지만 그 여자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보려는 그런 성향을 가진 남자는 분명히 안목 좋은 여자가 채간단 말이에요. 근데 안목이 좋다는 거는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자 복이라도 있겠죠.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남녀 평등 시대죠. 요것도 참 장단점이 있어요. 이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 한참 586 세대 때는 거의 대부분의 그 어떤 자산이나 재산을 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한테 거의 물려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인식이 남자가 집을 해가야 된다. 혹은 남자가 조금 더 뭔가 뭐 전셋집을 해간다든지 뭔가 남자가 조금 뭔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들한테 이제 집을 해준다거나 뭐 돈을 준다거나 뭐 뭘 물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 딸들은 물려받지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남녀평등 시대가 되면서 여자들도 과거에는 진짜 그냥 몸만 시집가는 경우도 많았다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줄어든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점이 있지만 또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녀평등의 좋은 점이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남자들한테 이제 주로 물려줬다고 했잖아요. 여자는 받을 게 없었지. 왜냐면은 뭐 받고 싶어요라고 얘기해도 아마 어른들은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거예요. 시집 가면은 남자가 집 해오는데 뭐하러 여자애를 뭘 해주냐 이런 마인드이신 분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남녀평등 시대고 이제 남자들도 이제 집값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뭐 땅이나 이런 거를 여자들도 물려주는 경우가 많고 여자들에게도 뭔가 조금이라도 돈을 더 물려주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근데 진짜 옛날에는 제 친구 사례인데 제 친구네 아빠는 딱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남아선호 사상 집안인데 남동생이 밑으로 한 명 있는데 나는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줄 생각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이제 그 밑에 남동생한테만 주겠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좀 들리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90년대생까지만 해도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깨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자분한테도 물려주고 그리고 이거는 제 지인 사례인데 집이 되게 강남에서 살고 되게 잘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진짜 잘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남아선호 사상 그 집안인지 뭔지 그 친오빠가 이제 많이 물려받은 게 억울해서 친오빠한테 찾아가서 나 그때 억울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달라고 할 정도로 예, 그런 썰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건 실제 지인 사례예요. 제가 자세하게 너무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뭔가 되게 뭔가 그런 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굉장히 억울해지고 되게 피곤해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좀
복잡해요. 이런 게 참. 돈이라는 게 뭔지. 그렇습니다. 참. 그러니까 너무 이 모든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거를 무조건 등만 있고 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등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득과 실이 존재할 텐데 본인의 각자 위치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득이 되는지 그쪽으로 이제 최대한 좋은 쪽으로 가려고자 하는 게 신상에 이롭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여자의 가치를 높이라는 말이 얼굴 꾸미고 뭐 옷 꾸미고 뭐 어제 치장하고 뭐 비싼 거 치장하고 이런 것도 여자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맞아요, 분명. 근데 그런 거 말고 뭔가 이 화려한 거 없고 뭔가 나 자신 아무것도 없다. 내가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 나한테 무슨 가치가 있는지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좀 잘 따져보시고 그걸 이제 무기 삼아 계속 이제 그것들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사실 뭘 배운다거나 가치를 높이려면 돈을 써야 되는 게 맞지만 돈을 안 쓰고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뭐 도서관 가서 책을 읽는 것도 사실은 공짜잖아요. 정말 책만 잘 읽어도 내가 인사이트를 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모든 걸 자꾸 보기만 해선 안 되고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일단은 내 머릿속이라도 채우는 노력 그런 걸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돈을 많이 쓰게 이렇게 뭔가 대우나 대접을 받고 싶다면 이게 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일시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겠지만 뭔가 장기적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려면 뭔가 자기의 가치를 계속 높이려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얼굴만으로는 너무 예쁜 여자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정말 너무 잘나신 남자분들도 많고 예쁜 여자분들도 정말 너무 너무 많아, 진짜. 그러니까 지나가면 그냥 다 이쁜 여자고 다 괜찮은 남녀들이니까 그냥 뭔가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뭔가 다른 그 가치를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어릴 땐 좀 고자세일 수 있지만 나이가 슬슬슬슬 들어가면서 뭔가 여자들은 식신을 쓰려고 해요. 역학적인 건데 조금 이제 베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없으면 혼자 싱글이다 했을 때 이제 약간 베푸는 거 그런 걸 좀 많이 그런 방향성으로 약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더 연하를 만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벌써 지금 이거 여러 가지 얘기했더니 벌써 23분이나 됐어요. 자, 중요한 거 네 가지. 네 번째. 날씨가 극단적으로 안 좋은 날에도 나를 만나러 오는 남자는 진짜 진심입니다. 이거는 남자를 막 떠보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날씨가 안 좋은데 상대방을 만나러 오는 남자나 여자는 그 상대방한테 단순히 그 친구의 이상의 감정이에요. 왜냐면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어디 나가기 싫거든.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춥거나 눈이 진짜 이만큼 쌓이거나 아니면 폭풍우가 막 내려쳐. 근데 그 상대방 이성을 만나러 내가 나간다? 혹은 상대가 나온다? 이거는 뭔가 되게 진중하고 신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상대방과의 시간이 나는 더 소중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비가 엄청 와서 아파트가 거의 그 지하가 잠기기 직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만나려고 차를 끌고 나가고 이 앞에 저 뭐라고 말해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거 그 비 올 때마다 이렇게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와이퍼. 요 와이퍼를 빠르게 해도 앞이 안 보일 정도에서 운전을 해서 여자를 만나러 나가는 남자는 그런 남자는 사실은 진짜 거의 목숨 건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남자가 여자한테 돈 쓴 것보다 더 진짜 귀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는 드물다는 거지. 비가 진짜 너무 많이 내려서 이게 만약에 발이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진짜 물이 차오르는데도 여자를 만나러 차가 없는데도 이렇게 우산을 쓰고 나가는 그 남자 역시도 너무 귀합니다, 진짜. 이런 남자는요, 이 정도는 돼야 아마 안목 있는 여자가 먼저 이렇게 낚아채려고 할 거예요. 먼저 결혼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너무, 말로 진짜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진짜 귀한 남자예요, 진짜. 내가 지금 여태까지 지금 앞전에 지금 하나, 둘, 세 개, 세 개까지 얘기한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게 나는 대박이야. 이게 대박이야, 진짜. 이런 남자는 드물고, 이런 남자를 만나서 연애든 결혼이든 하신 분들은 럭키 걸입니다, 진짜로. 나는 진짜 돈보다 귀한 남자의 가치가 난 이거라고 생각해. 여자를 위해서 과감하게 베팅도 할 줄 알고, 뭔가 그냥 모험도 걸어볼 줄 아는 이게 벌써부터 나 진짜 보통은 아닌 것 같아. 이건 제가 암만 생각해도. 그니까 이제 남자가 단순히 나한테 시간만 많이 쓰고 돈만 많이 쓴다고 해서 그 남자 진심이라고 100% 우리가 확신할 순 없어. 하지만 요 네 번째는 진짜 찐이야. 찐, 찐, 찐. 진짜로. 이거는 아무튼 상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아무튼 이 진짜 너무 가치 있는 남자다. 진짜 내가 정말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엄청난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무 진짜 햇빛이 쫙 내리쳐서 막 눈을 제대로 못 뜨고 막 장님처럼 이렇게 막 다니는데도 내가 이 여자를 만나겠다고 나가는 그 남자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런 남자가 많지 않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레어템이죠, 레어템. 얼마나 멋있어, 진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조금 남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조금 전략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걸 쓰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내가 이거 스킬을 쓴다. 이 네 번째 요거를 써서 여자를 꼬시고 싶다 하면은 이 여자한테 결혼을 생각하신 분한테만 쓰세요. 결혼을 생각한 여자한테만 이 스킬을 쓰세요. 아무 여자한테 이렇게 막 쓰시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진정성 있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여자한테 너무 척척보다는 진짜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좀 다가가시면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자랑 남자랑 조금 다른 부분이 여자들은 조금 더 촉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남자가 연기하나 안 하나 이런 거를 또 아는 여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 점은 좀 주의하시고 사실 자기 스타일대로 하되 조금 센스 있으면서 뭔가 여자를 생각하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여자의 마음을 자신이 어떤 조건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뭐 돈이 없어서 뭐 나는 여자 못 만나 뭐 얼굴이 못생겨서 여자 못 만나 이런 핑계 없이 여자를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는 사실 남자분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잠깐, 요거 다섯 번째 설명할 때는 남자분들께서 잠깐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내가 은밀하게 여성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할 일 하신 다음에 끝에만 마무리만 좀 봐주세요. 어, 밤에만 보지 않고 낮에도 여자를 만나러 오는 남자. 이 남자도 찐입니다. 자꾸 밤에만 보려고 하는 남자는 사실은 이런 얘기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목적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밤에만 보자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한 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는 중생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낮에는요, 뭔가 덥고 짜증나고 귀찮아요. 근데 그 시간에, 제일 짜증나는 시간에 만나는 여자, 얼마나 자기한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행동을 하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잠이 많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낮에 이렇게 여자를 만나는 게 저녁에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피곤해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자주 만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가급적 낮보다 밤이 아니라 밤보다 낮에 보려고 하는 게 조금 이 여자를 뭔가 또 진중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남녀 간의 이 친구로 잠깐 지내면서 지켜볼 거면 너무 늦은 시간에는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런 거는 살짝 조금 선을 그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연인 사이라면 뭐 낮에 보든 밤에 보든 상관이 없지만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밤에만 자꾸 만나자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나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좋은 남자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5가지 심오하게 진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근데 이 영상에 나온 게 모든 남자들을 제가 뭐 데이터를 낸 게 아니고, 하지만 제가 엄청나게 이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간접 경험으로 막 지켜보면서 또 양해치 남자들한테 대인 여자들을 보면서 제가 낸 통찰이기 때문에, 뭐 저를 믿으신다면 어떤 이 영상의 내용을 조금 한번 참고해 보시면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말 좋은 남자분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남자분을 만나실 수 있고, 혹은 지금은 약간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이 보이지만 나중에는 발전 가치가 있는 그런 남자분들을 발굴해보는 그런 안목을 또 기르시는 것도 저는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엄청나게 진짜 은밀하게 꿀팁 드렸는데요. 아, 이거 약간 남자분들이 보고서 약간 이럴 것 같아. 뜨끔? 어떻게 알았지? 띠용? 막 이럴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뭐 저는 남자건 여자건 이제 도태된 남자와 도태된 여자가 잘 이렇게 화합을 해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제는 양보다는 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중생들의 어떤 남자건 여자건 조금 기본적인 어떤 퀄리티나 수준이 조금 더 과거보다 높아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뭐 제가 나이가 계속 들지만 늘어가는 나이에 비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도 어쨌든 제 위치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 같이 노력하면서 발전해 봐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고퀄리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잘 된다.